네, 자주 뵙던 분들을 또 이 자리에서 뵈니까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 자리에는 그 기라성 같은 많은 훌륭한 명사들께서 자신의 전공 분야 그리고 관심 분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아마 저를 강사로 초청한 데는 이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제 자유구역과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인천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인천 지역에 대한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좀 이게 울리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마이크를 꺼야 돼요. 이 마이크를 꺼야 되는 거죠? 네, 꺼야 되지. 자, 이런 순서로 약 40분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옳은 해답은 좋은 질문에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에 가면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문제를 풀면은 통과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스핑크스에 다 잡아먹겠다라고 합니다. 그 질문은 목소리는 같지만 아침에는 4발로, 점심에는 2발로, 그리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께서는 통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잡아먹히시겠습니까? 답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답은 사람이다. 어려서는 아기 때는 4발로, 젊어서는 2발로,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3발로 지팡이를 짚고. 자, 그런데 이 좋은 그리스어입니다. 스핑크스. 자, 그런데 이 스핑크스가 인천에 있다면 어떻게 질문을 할까요? 자, 가장 낮은 곳, 우리는 동고 서저형의 인천, 우리나라에서 한반도 지형상 가장 낮은 곳에 이렇게 바다를 띄고 있습니다. 바다에 물이 많은 이유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저 산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송도 석산을 나왔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해가면서 제 꿈이 BTS였습니다. 베터된 서울보다 더 나은 도시를 만들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선 8기 들어와서 유정복 시장님께서 주창하는 세계 초인류 도시를 꿈꿔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한 개인의 꿈이 아니고 인천 300만이 함께 꾸는 꿈이고, 그래야만이 현실이 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윌리엄 쿠퍼, 다른 네이버에 보면 카우프로 나오는데 쿠퍼가 정확한 발음이라고 그래요. 영국 시인이 말했습니다.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그리고 저희들은 경제 자유구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경제 자유구역이 인천의 도약과 비상을 위한 하나의 돌파구다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자, 인천, 우리가 뜻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인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 코드를 해독하는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각 전공하는 분야에 따라서, 관심의 분야에 따라서 이제 자신의 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면 인천은 바다의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바다의 도시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두 번은 수도권이다 이거죠. 수도는 아니고 그 번역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다의 도시, 수도권, 이 두 개가 우리의 역사를 통틀어서 인천의 운명을 많이 결정지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야후다 네이버다
구글에다 해서 포털 사이트 이런데 바로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 그 포털이 현관이라는 뜻이고 포트가 인천항, 인천공항 할 때 포트, 에어포트, 시포트의 포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이버상에서의 그 포털 사이트라고 했던 것, 그게 바로 실제에 있어서는 인천이 바로 포털 사이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게이트웨이다, 한문도시다 이런 말들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조선시대 때는 이것을 인후지지로 인후지지 이비 인후과 할 때 인후입니다. 그래서 목구멍의 도시다라고 우리가 걸어왔었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는 황해다. 이것은 이제 지중해 시대에 지중해의 로마 고대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듯이 그리고 이 바다를 통해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그 나라들이 많은 그 하나의 그 블록을 이루어가면서 경제와 정치와 이런 그 사회 문화 모든 부문에서 하나의 거대한 블록을 형성해왔듯이 이 황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끼고 있다는 것은 이 지정학적 부분으로 볼 때 우리의 인천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어 왔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가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천은 민족의 성지였고 복국의 고장이었고 개화의 도시였습니다. 역사의 그 5,000년 역사를 그 도시의 역사를 다 짚어보면서 도시를 분석한 그 저자 그 사람이 그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하나의 그 도시가 커나갈 때 그리고 많은 도시들이 명멸을 했지만은 그 도시를 커나갈 때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정치와 종교와 이런 문화의 중심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모이고 기관이 모이고 또 그 어떤 아이덴티티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995년에 강화하고 옹진을 인천광역시로 편입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천은 강화를 얻음으로 인해서 역사를 얻었고 옹진을 얻음으로 인해서 자연을 얻었다. 이 역사성과 이 자연 이것을 살려나갈 때에 우리가 이 인천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다의 도시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과 이 공항과 항만을 통해서 사람과 물자들이 오고 갔고 이러한 그 해상의 시대를 또 황해가 바다가 열릴 때 인천이 흥할 수가 있었고 이 바다가 막혀 있었을 때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부량수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 많이 접하고 또 인천 지역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태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태산 불사 토양이요 하에 불백색이라 하는 것은 태산일 수 있었던 것은 이흙 저흙을 가리지 않음에 있는 것이고 넓은 바다가 물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 2천 작은 시냇 물줄기를 다 가리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말들로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죠. 해부량수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게 이제 말은 좋고 우리들끼리 얘기할 때 보편적으로 각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많이 포용을 하고 서로 한데 어우러져서 인천이라는 도시를 만들어 가자라고 할 때까지는 다 이제 큰 이견이 없는데 만약 저것이 예를 들어서 이슬람에서 모스크가 생긴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러한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런 그 원칙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문화를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느냐 그때는 전혀 다른 논리들이 적용되는 것이 또한 현실인 것도 같습니다. 다만 저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좀 이질적인 것, 나의 생각과 다른 것, 나의 그 어떤 성향과 다른 것 이것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 깊은 뜻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다의 도시여가면서
바다의 도시는 삼면이 바다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다른 그 도시들도 있죠. 강릉에 가도 남해에 가도 다 서해 어느 곳도 바로 그 바다를 면접하고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특성은 바로 서울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도쿄하고 요코하마의 관계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천진과 이 도쿄와의 그런 관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운명의 길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수도와의 그 관계에서 수도가 중심이었다는 그 사이드의 곳이었다 지금까지. 그리고 베드타운이라는 말로도 많이, 그 다음에 위성도시다 이런 말들도 많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직주가 분리가 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통 형상들이 철도가 됐든 고속도로가 됐든 전철이 됐든 간에 전부 다 서울로 가는 동서축으로 개발되어 왔었습니다. 모두가 이 바다에서 인천에서 서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형상을 다 띄고 있는 것도 수도와의 그 관계성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후지지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구멍의 곳이었고, 그것은 목구멍을 거쳐서 그럼 어디로 가죠? 위로 가는 겁니다. 파풍이죠. 서울이 위다 여기. 1883년 1월 1일 날 우리가 개항을 공식적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개항을 했는데 그때 한양에서 난리가 났었죠. 양반들께서. 그것은 왜 그러냐? 이게 일종의 순망치안이었죠. 이게 인천이 뚫리면 서울이 위험해진다 라고 하는 것, 한양이 위험해진다 라고 하는 뜻에서였지, 인천 지역이 피폐화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서울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이 표현하듯이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역사, 문화의 중심은 서울이었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인천이 그의 어떤 기능적인, 종속적인 그런 의미로 이해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공항을 건설을 해가면서 게이트웨이다, 관문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죠. 그러다가 허브 앤 스포크라고 하는 공항을 설명할 때 저는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얘기. 그런데 지금 원래는 허브 앤 스포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바퀴, 수레바퀴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축이 허브고 바퀴를 연결하고 있는 그 바퀴살을 스포크라고 합니다. 저것은 상징적으로 어떤 중심과 어떤 연계, 커넥션이라는 말로 잘 많이 쓰이고 있죠. 그 리문, 우리가 늘 니무니무 했던 그 니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황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황해할 때 그 황이 센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는 그 황색의 의식 제복을 입었고, 그 의복을 입었고, 우리나라 조선의 임금은 저 황색 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중앙의 빨간색, 중앙의 노란색이 바로 황해입니다. 우리는 이 황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그 21세기의 문화와 그런 경제의 중심지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뜻에서 담았습니다. 그 부분은 간략하게 여러분 보여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첨성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속에서 우리가 칠선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역사를 얻었다라고 했던 것은 첨성대가 이제 한 분이 그 제를 지내는 것이기도 했는데, 칠선녀라고 하는 것이 민간 신앙에서는 어때요? 다 북두칠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녀 한 명 한 명이 칠성의 하나의 별이죠. 우리가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꽃 가사를 이렇게 쭉 보면, 먼 옛날 내가 어느 별에서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그러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그리고 내가 임무를 마치고서 내 별 나라로 돌아가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판에 칠성판을 깝니다.
그렇죠? 7개 구멍을 내죠. 칠성판. 이것도 다 내가 돌아왔던 북두 칠성으로 돌아간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한 그 상징성과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참성대고, 우리가 그 채물포와 경장 이런 도시를 하면서 이런 역사를 거쳐가면서 인천이 성장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좀 간단하게 짚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CI도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인천을 상징하는 휘장입니다. 휘장, 심벌 마크죠. 그런데 그 전에는 그 마드로스가 쓰던 킴이다. 이것이 인천의 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INCHON으로 나오죠. INCHON도 이렇게 나옵니다. 인천. 메가더 장군이 나이 70세의 나이로 1950년에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을 했을 때, 그때도 미국의 신문에, 전 세계 신문에는 INCHON으로 다 표기가 됐었습니다. INCHON으로요. 그리고 발음은 미국에서 세컨드 셀러브레죠. 인찬 이렇게 발음을 했었습니다. 우리 인천하고는 조금 달랐죠. 저는 이 인천 심벌 마크가 뭐 제가 관여하고 만든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된 심벌 마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 심벌 마크는 인천이라고 썼을 때 이응에 하다는 것이 둥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두 개의 그 물줄기 같이 된 것이 인천을 천자 한자로 바꿨을 때 세 개의 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그 두 개를 따서 저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것은 바로 이러한 형상으로서 나는 읽고 싶습니다. 태풍도 해바라기 씨도, 그다음에 선인장도 이런 발편같이 생긴 저러한 공부에서도 어떤 피부나치 선형을 보고, 그런 것들이 밀물과 썰물을 이어내고, 그다음에 세계화도 저는 세계화를 꼭 서양화를 의미하고 미국화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서 세계화를 처음에 선언했을 때는 그러한 것이 많이 가미가 됐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바로 제가 이건 저만 쓰고 있는 용어여서 이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해서 많은 내가 이런 뜻으로 쓰고자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냐 물으면은 말이 된다라고 지금까지 내가 물어봤던 외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세계화가 외국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바운드 글로벌리제이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드라마와 영화와 우리의 그 음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세계화, 지금 그 강남 스타일도 그것을 따라하는 그 뷰가 좀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얼마나 50억인가 이렇게 넘었다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50억 뷰를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아웃바운드 글로벌리제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서양의 문물이 우리에게 늘 닥쳐왔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인바운드 글로벌리제이션이었지만은 바로 우리의 것을 이제 우리의 것을 만들고 우리의 것을 축적시켜서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아웃바운드 글로벌리제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세계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에 대해서 이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것은 사람인변의 구이자, 과거와 현재, 해양과 대륙, 그리고 너와 나, 이것이 만나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쌓게끔 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뜻은 바로 인자가 씨앗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약방에 가면 행인 보인 겁니다. 저게 살구씨, 복숭아 씨죠. 그래서 이 씨앗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 인자는 둘이 만나면, 나와 다른 것을 만나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탄생의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어진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인천은 하나의
저러한 그 뜻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인천시 역사에서 인천과 인천 하나는 ON이고 하나는 EON이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던 일화를 소개시켜드리면 저것이 중앙정부에서 표기법이 로마자 표기법이 바뀌었으니까 인천도 INCHEON이라고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인천시는 반발을 했죠. 이게 역사적으로 굳어진 이름이고 우리가 읽을 때도 그렇고 다 인천을 INCHON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었었는데 정부에서는 EON 어를 표기할 때 EO로 써야 된다 해서 그걸 강조하고 공문도 서로 주고 받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말이 되냐라고 논쟁을 한참 얘기하다가 인천공항이 2001년 3월 29일 날 개항을 하면서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라고 해가면서 그냥 딱 더 이상 이제 무의미해진 거죠. 왜냐하면 인천공항에 올 때는 EON이었는데 들어와서 ICHON으로 쓰면 지금 말이 되겠느냐라고 해서 그냥 인천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INCHEON으로 이렇게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인천이 옥스포드 사전을 찾아봐도 인찬 이 웹스터를 찾아봐도 인찬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EON으로 써놓고 보니까 인천으로 발음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유학을 하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허씨여서 HEO라고 이렇게 써서 주면은 항상 미국 교수는 그렇게 발음하죠. 미스터 히오 이렇게 발음을 하죠. 허씨라고 발음을 안 씁니다.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 거죠. 근데 아이러니로 하게도 저 INCHEON을 넣고 보면은 다 외국 사람들 보고 발음하라고 하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인천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신기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인천이라는 발음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런 말들을 좀 하고 이런 말들을 하려고 했지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또 얘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런천 그러면 이제 점심이거든요. 런천 그런 게 런천을 발음해본 그런 경험이 있고 트런천 그러면 이제 경찰에 쓰는 공공입니다. 트런천 그다음 펀천 그러면은 그것이 BUNCHEON CHEON을 쓰는데 그것도 방패라는 뜻인데 CHEON을 천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언어적 습관이 인천이라고 하는 것을 발음을 하는데 거의 정확하게 표기가 되고 있다. 인천은 반대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얘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천이 초유료 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고 인천이 서울보다 더 나은 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의 면적이 이제 1,000평방킬로미터를 넘습니다. 1,063 기록상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서울의 1.6배이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보다도 큽니다. 싱가포르의 면적은 인천보다는 작지만 서울보다는 큰 면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천이 홍콩보다는 약간 적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메리트가 저게 메리트에서 편입이 되면은 우리는 홍콩을 능가할 것입니다. 단지 면적을 제가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홍콩과 싱가포르 나라와 비교해도 이게 적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200여 개의 그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인구 300만으로 계산을 할 때는 140, 50 정도가 되고 면적으로 할 때는 한 170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로도 인식을 하더라도 이게 만만치 않은 그 면적이고 인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을 하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이런 뜻이 아니라 대한민국 속에서 가장 모범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취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천을 어떠한 도시로 만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가면서 첫째,
우리가 승부를 걸 때는 이 바다를 가지고 승부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다의 도시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바다의 도시라고 얘기했지만은 사실상은 그 바다를 접할 수가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첫째 이유는 왜 이렇게 바닷물을 만져보기가 힘들었죠? 그것은 이쪽이 철조망으로 많이 가려져 있었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바다를 나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각종 항만 시설이 군사보호 시설, 다 보안 시설로 해서 접근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월비도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바닷물을 직접 만져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발을 담가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소수 간만의 차이입니다. 소수 간만의 차이는 우리가 9m, 10m, 11m 정도 된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려면 제방이 필요해요. 그 제방을 높게 쌓은 것은 아파트 얼마예요? 3, 4층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바닷물을 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간 것, 난 그것이 워터프론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워터프론트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 바닷물을 시민한테 제공하고 싶었던 것이 워터프론트고, 그 워터프론트의 그런 철학하에서 저것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에서 물을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 좋아하는 물을 접할 수가 없는 것, 이것을 손에 쥐고 발을 담글 수 있는 그 물을 드리는 것이 되겠다 해서 워터프론트를 추진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워터프론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거를 인천판 4대강 사업이다 해서 반대를 했고, 저 많은 분은 왜 송도에만 하느냐, 다른 지역에는 도로내기도 힘든데 해서 반발을 겪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를 만들고 서울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세계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자본을 유치할 때 도시가 어떠해야 되냐라고 할 때 저 7가지 조건을 저는 몸소 체험을 해가면서 느끼고 왔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특히 한국에서는 저 교육 환경을 중요시합니다. 거기에 어떤 학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송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송도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우리 교육감님 나와 계시지만은 그때 2013년 이 정도의 그 교육청 관계자가 알려준 바에 의하면 인천의 송도의 그 학력 수준이 강남 8학군의 중간 정도를 살짝 상회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고 자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자사고도 있고 그 다음에 과학예술경제학교, 국제고, 그 다음에 인천과학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들도 교육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이 어떠한 교육의 스타일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여건이 안 좋고 교육 수준이 낮다라고 하면, 그래서 학력고사를 예전에 보면은 충남은 물론이고 강원도보다도 더 떨어진다, 낮다, 이런 통계들이 다 나왔을 때는 이건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어떤 발전의 가능성을 찾기가 매우 힘든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는 교육 철학에 따라서 많은 그런 사람들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확신하는 게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조건을 봤을 때 대한민국이 사람에게 승부를 걸지 않고 이게 다른 길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인력들을 우수하게 길러내야지, 우수한 인력들을 길러내는데 이렇게 딴지를 걸거나 소홀히 하거나 이 다른 생각을 하는다는 것, 이것이 현명한 길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단연코 반대를 합니다. 타고난 척마다의 재능을 각자 발휘할 수 있도록 음악이는 음악, 체육은 체육,
그런 측면에서 이 아랫대 가지고 있는 그 탁월성, 우월성, 우수성, 엑셀런시 이거를 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환경이 좋으냐를 묻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묻는 게 병원을 묻습니다. 내가 위급한 상황에 봤을 때 내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것, 이 병원을 찾습니다. 이제 백옷대교를 넘어가면 바로 그 앞에 서울대 병원, 송도에 있는 세브란스가, 청라에는 이 아산병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훌륭하게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줬던 인하대병원, 길병원 그대로 해서 이제 많은 그 의료 여건들이 확실하게 차별적으로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 서울에 있는 분들 보고 인천으로 이사 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의아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저 세 가지 저런 조건들이 나아진다라고 할 때 굉장히 이제 생각을 달리 하게 되죠. 근데 이사를 할 때의 그 결정 권한이 여성분들, 그 다음에 아내 되시는 분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떤 쇼핑센터, 백화점 등등의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요건, 그다음에 안전, 공원 녹지 이런 것들하고 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전한 또 얼마나 안전한 도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도시를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위대한데도 위대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냐, 대한민국의 도시가 이렇게 얼마나 안전한 나라냐라고 할 때는 이것을 한번 사례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기억이 회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를 만나기 위해서 그때 한 6시, 8시에 한 6명에서 차를 타고서 갔어요. 무서움 없이 갔죠. 그런데 그 한에서 깜짝 놀래요.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우리끼리 차 가지고 왔다는데 아니 여기 차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 동양인들이 이렇게 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아니 그 남자들만 여기 6명 있는데 뭐가 두려우냐 그랬더니 거기서는 차가 딱 정지해 교통신호에 정지해 있을 때는 이게 꼬마들도 딱 와서 권총을 들이대고 돈 내놓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텍사스에 한번 갔더니 뒷골목을 갔더니 거기에 사람이 걸어다닌다는 해가 떨어졌을 때 걸어다닌다는 것은 상상을 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밤 12시에 슈퍼 갔다 올 수 있죠. 슈퍼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가져오는데 큰 두려움 없이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당연한 것으로 알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것이 다른 나라들과 다 비교를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전한 나라를 만든 나라가 있느냐? 제가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걸 설치하는 분들이 그 제안을 해서 달라졌다고 하지만은 그 택시를 탔을 때 운전기사도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쿄를 가고 베이징을 갔을 때도 우리는 그거 없이도 다 유지가 되는데 거기서는 다 안전대를 운전기사 5대를 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역으로 말해서 그것이 설치가 되지 않고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게 이게 다 누가 만든 거죠? 대한민국이 만든 거고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만큼 훌륭한 사회를 만들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상품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이런 사회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더욱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이 부분이 인천이 발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부분이 많이 약한 것이 현실이에요. 기획사들 보고 우리가 좋은 한결같이 기획사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인천이 공연의 무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기획해서 공연을 하더라도 일단 미치고 여기가 이제 일단 기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거죠. 열악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천에서 지금 송도에서는 아트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뮤지엄 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에 이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문화예술의 수준이 그 도시의 그 품격을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서울시장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일 때 여의도에 서울국제금융센터 IFC를 만들 때의 얘기입니다. 이건데 이것을 세계의 저명한 그 금융 관계자를 다 모아놓고 다 설명을 했죠. 그런데 다 끝났는데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지금 살아오신 이력을 볼 때 하나의 도시를 만들고 저런 기관들을 유치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난 이 일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현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트센터하고 그 다음에 오페라 하우스가 어디에 있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서 수석비서관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세계적인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수준이 현 주소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지금 시간이 얼마 되죠? 15분 남았어요. 자, 우리 그 성장 가능성인데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세계의 그 어떤 평가 기관에서는 인천을 어떻게 평가했던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것이 한 2013년 정도 이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의 이코노미스트지의 자매지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트 유닛 EIU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025년 다가오는 25년에 도시 그때까지 가장 그 도시 경쟁력을 갖고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도시가 어디냐라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뽑았을 때 인천이 2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 2위로 뽑혀 한번 기억이 나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저 왜 인천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냐라고 뽑은 이유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공항 그리고 항만이죠. 그리고 물류시설,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여기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고 이런 물류라든지 공항 항만 시설에 대한 그런 투자를 해서 비즈니스와 물류, 레저 이런 그다음에 산업 이런 부분에서 허브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분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그 발전 가능성을 꼽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그래도 외국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인천이 이러한 도시다라고 했고 그 이후로 2025년이면 이제 불과 2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우리의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숫자로 보면 아이패즈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입주 업체가 3,400개가 들어와 있고 외국인은 한 7,775명. 그다음에 송도 영종 청라를 할 때 41만 명이 좀 더 넘어섰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외투 기업이 206개가 들어왔고 외투 금액이 145억 달러. 그리고 국제기구는 G20를 비롯해서 UNSCA, 그다음에 월드뱅크 등 해서 15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외국 대학교가 5개국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순위를 비롯해서 뉴욕 주를 비롯해서 벨기에의 켄트 대학, 조지 메이슨 유타, 그다음에 패션 스쿨이었던 FIT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소도 들어와 있고 또 지금 케임브리지 대학의 밀러 연구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누가 봐도 세계 최고죠. 세계 최고의 대학이 지금 그 연구소 설립을 위해서 지금 접촉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세브란스 연장성병원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할 때도 그렇지만은 기존에 우리가 담임을 하고 있어 왔던 기존의 시설과 기관 이런 것들의 배척이 아니라 함께 연계해서 초인류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러한 그 성장의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 대학교도 들어오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 중년 대학과 인천 대학들과 함께 연계해서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 자유 구역에서 매출액이 90조가 넘어섰고요. 수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45조, 인천이 45조인데 그 약 절반 정도를 인천 경제 자유 구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그 품목별로 보면은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도 아니고 바이오도 아닙니다. 그게 반도체 후공정인데 그것이 바로 엠코하고 스테티지 팩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것들을 경제 자유구역에서 이제 우리가 유치를 하고 키워가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인천에 같이 뜻있는 분들이 함께 같이 해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 기존의 우리 산업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또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바이오 허브를 해서 지금 88만 리터를 생산 역량을 갖추었고요. 지금은 스위스 바젤 있잖아요. 로슈가 있고 노바티스가 있고 론자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스위스의 바젤 여기에서도 투자청에서도 저를 찾아오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협업을 통해서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가자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스턴에서도 랩 센트럴도 제가 갔다 왔고 또 그쪽으로 같이 지금 공동 사업들을 펼쳐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각종 국제 회의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기구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이제 이런 것도 좀 독립을 시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반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국제기구를 끌어들이기에 급급했고 어려웠고 또 그 사람들한테 그 생활여건, 정주여건 그리고 사무실 제공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왔는데 사실은 국제기구를 끌어들이는 목적이 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제기구는 각 기관마다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들을 우리가 매해 그리고 중장기적인 그런 목표들을 설정을 하고 이런 글로벌한 이슈를 주도하고 그 메시지를 세계적으로 전파를 하는데 그 중심지가 발심지가 어디냐? 그게 바로 인천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주도하고 그런 것들을 생산해내고 발신을 해나가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를 끌어들이고 저 편의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이러한 글로벌한 이슈들을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인천이 주도해 나갈 때 인천이 역사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차지하는 기준과 그 역할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외동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다 내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뛰어준 덕분입니다. 근데 좀 한번 좀 같이 여러 함께 그 위대한 큰 일을 했는데 사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자축의 박수를 한번 좀 해주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외동포청도 사무실에 몇 명 들어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것을 한상 비즈니스 센터에 같이 집어넣고 그래서 전 세계의 망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다.
그다음에 첨단 산업에서 블록체인도 우리가 지금 키워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라이프 사이언스 이거를 요즘에는 특히 바이오메딕 이 표현들을 저기 이제 미국에서는 주로 헬스케어, 라이프 사이언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후공 정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50여 개의 글로벌 기업이 450여 개의 첨단 산업 분야 그 기업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교육도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했던 도시를 만들어가면서 직주락입니다. 이 엔터테인먼트, 즐거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부분이 좀 부족한데 그 즐거움이 있는 도시 이것을 만들어가야 된다. 어떤 도시는 조용하다 못해 경건하기까지 그래서 이런 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서 이제 많은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레저 관광 도시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만들고 자 게이밍 시티입니다. 지금 음악이 국내 시장이 한 1조로 인조를 받습니다. 영화가 그렇게 많은 시설 지원도 한 4조로 받습니다. 그런데 게임 산업이 한 20조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기 때문에 저걸 실감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큰 산업이 지금 분당과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는 이렇게 마그넷으로 비유를 하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너무나 강력한 자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끌어들여 오는 데는 그리고 단지 그냥 이동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시너지를 융복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 인천에 구축하려면 차원이 높은 차원이 다른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데도 다 게임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디지털과대라고 해서 이것을 게이밍 시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머지않아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어떤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가면서 만약에 신문에서 접하게 되면 그게 그 얘기였구나. 내가 일주일 정도 먼저 알았구나 하고 자 다시 묻습니다. 인천 우리가 저 밀려오는 바닷물에 빠지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우리가 오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단호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치원이가 한 말이 최치원이가 접하군생 이렇게 했는데 저것을 유불선 3교를 접해서 알게 되면은 군생 이 모든 백성들을 교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저것을 이어령 선생님께서는 접하면 만나면 변화하고 모든 것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도 참 좋은 말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천이 서울의 변방이 아니고 세계와의 만나는 그 첫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양 문물을 향해서 우리의 것을 전파하는 그 맨 첨단 맨 앞에 서서 나와 다른 것과 접하면은 바로 변화가 일어나고 또 모든 것들이 여기서 탄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가 변화와 개방에 대해서 오픈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승부를 벌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영어 통용 도시입니다. 지금 저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영어 통용 도시에 대해서 이걸 했었을 때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왜 우리 민족 혼을 팔아먹느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왜 송도가 얼마 됩니까? 그래서 21만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몇 명 삽니까? 그래서 4,300여 명 삽니다. 여기는. 그러면 21만 명이 4,300명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도 비판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학교 때 그 영어를 했는데 지금 나이 먹어서 또 영어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도 비판하시는 분도 있었고 경제청 아랑곳하지 않고 막 나간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소신인가 고집인가 라고 하는 언론 기사도 있었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취향을 떠나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는 얘기. 영어 통용 도시를 일찍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 만든 거고, 인천시장 빈선 8개 공약사항기도 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법률과 공약 이걸 떠나서라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저는 영어 통용 도시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 통용 도시를 저는 50대, 60대, 70대, 80대 이분들을 모셔놓고 영어 교실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는 많이 해왔고 그게 실패한다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저는 이것을 새마을 운동에서 찾고 싶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마을 회관에다 사람 모아놓고 교육을 늘 했다면 저는 그게 실패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시골에서 컸을 때 저는 1970년대에 늘 접하면서 살았어요. 새마을 운동이 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한테 제 머릿속에 각인된 새마을 운동은 지붕 개량하고 신장로 내는 거였습니다. 지붕 개량하고 새마을집 짓고 신장로를 내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환경이 변화하면 우리의 의식이 변화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그 형식을 만들어가면서 그 어떤 환경이 인간에게 주는 그런 변화, 유도 이런 것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순서고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저는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아웃바운드를 한글의 우수성을 설명하려도 영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영어를 통해서 이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하는 그 영어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화하고 많은 그 세계가 우리의 것을 배우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영어가 필요하다, 수단으로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저희 세대는 저는 저 같은 경우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영어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우리 후세한테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든지 해야지, 영어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을 만들어 놓고 영어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통용 도시는 제가 보니까요, 제가 성도에 토요일날 가보니까 영어 학원에서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누구냐면 초등학생이에요. 그리고 자유롭게 설명이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무대에 올려놓으면 행사할 때 젊은 친구들이 와서 춤을 잘 춰요. 근데 어른 보고 추라면 이게 몸이 굳어서 힘듭니다. 그래서 저게 우리 이제 영어를 한 발 물러서서 박수를 쳐줘야 될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무대에 올라와서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학생들, 청년들 이쪽에서 영어를 이렇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격려해주고 다독여주고 이끌어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10년에서 20년 자유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속에서 큰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 무대에 나갔을 때 영어로 이 세상을 세계인들을 감복시킬 수가 있고 세계인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길러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해야 될 우리의 소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자유구역이 현재 송도, 영종, 청라에만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죠. 이 수단을 통해서 이 강화와 인천 내양과 송도 유원지 일대를 더 개발을 해나가는데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인천을 하나하나 계획을 내가는데 이 경제 자유구역은 기획을 가지고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얘기, 알티우스 꽃띠리에 우스케아자 알티스문 지극히 높은 데까지 나날이 더 높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과 노력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